지금으로부터 제1회 사단법인 사육신 현장의 순위 564년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성 학술 세미나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 여러 회원들의 건강하심과 가정의 화평하심을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날로 번져가는 이 코로나 전염병에 회원 여러분들 특히 유념하시와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속에 제466 현창회에서는 전례 없는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고를 했습니다. 먼저 466 약전을 발간을 했습니다. 480페이지의 이 책을 만부를 발행을 해서 각 회원 여러분들께 우송을 하고 있는 두 번째로 466 순위 제564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인터넷 제례를 지난 10월 9일 날 봉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564주년 기념으로 466 100일장을 개최해서 이 성대히 거행을 했으며 그 책자 또한 발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배달이 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466 회보를 3회를 발간을 했습니다. 16년의 회보를 1회에 만부를 발행해서 3번 발행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적 답사를 인터넷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종 임금의 유배길, 단종의 능, 또 영월의 유배지, 또 박물관 등을 방문을 해서 466신의 흔적을 우리가 그곳에서 찾아보고자 많은 연구를 하고 애를 썼습니다. 곧 인터넷으로 방영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고서적 등의 책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약 300부 등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금년 사업의 일환으로 오늘 466 순위 564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그 제목을 한국의 충의정신 466신으로 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면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진행이 됨을 여러분께 양지를 드립니다. 금년이 처음이라서 준비 등의 위협한 점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강연자, 출연자의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동 분야에 쟁쟁한 석학들을 모시게 된 점 다행으로 생각하며 발표에 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신 바와 같이 466신이라는 개념은 우리 국가의 충과 효의 사표가 되고 있으니 분명합니다. 466신의 충은 국가의 윤리 강산을 바로잡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충이었으며 이러한 충절 동맥과 그 정신을 조선조 500년 살림의 지도 이념이 배워왔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사항들이 오늘 여러 석학들에 의해서 논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출발은 비록 이렇게 미약하게 되었지만 내일은 훨씬 더 창대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이 학술 대회는 한 해 한 번씩 진행을 할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행운이 함께 항상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육신 현창의 김종성 사무총장님 겸 학술 세미나 위원장님께서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먼저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를 줌으로 하게 돼서 인상이 좀 깊습니다. 워낙 지금 2.5단계 어려워서 세 차례를 연기했어요. 저희가 이 세 차례를 연기해서 국회 세미나장 빌렸다가 어려워졌고, 이 방송국
세미나장 준비했다가 또 어려워졌고 이제 저희가 관계에 있는 서당법인 쪽에서 같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줌으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자로 사육신 콘텐츠 개발의 모델을 이렇게 발표해 주실 주성숙 두신의 영화사 두신의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성숙입니다. 저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콘텐츠 개발, 콘텐츠 기획, 그다음에 국제영화제를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윤영민 작가님이 지난번 그 사육신 100일장부터 이렇게 이 순위 563년이라는 이 사육신 한창의 이걸 꾸준히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이 충의 정신, 이 충명 정신을 이어받고 왔는데 노량진 있는 그 사육신 공원은 콘텐츠가 너무 없는 거예요. 상징성만 있지. 그래서 이 세미나를 준비하는 이 작가님이 유네스코의 통제한 부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런 가치들은 무궁무진한데도 불구하고 계승 발전에 있어서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역사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계승 발전해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육신 콘텐츠 개발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 한국의 역사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작업이 이 한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한류를 알리는데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영화, 한국 제품을 알리고 다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이 역사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작업. 이 작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사육신 콘텐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육신 콘텐츠와 이 세계에 알리는 한류 작업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충의 국제 영화제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됐고 그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어느 민족이나 어떤 충의 정신이나 효의 정신들을 다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육신이 갖고 있는 이 상징성들을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은 이 정신 문화나 이런 역사 문화의 그 세계사에서 우리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어떻게 이 선도해 나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다시 쓰여지거든요. 결국은 이제까지 해왔던 우리의 그 고유한 역사성들을 제대로 알리는 작업, 제대로 개선 발전하는 작업들을 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그걸 관광 자영화시키면서 계속 같은 맥락에서 이런 학술 세미나들을 통해서 연구자들이나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문화 콘텐츠도 같이 계속 동반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영화제라는 걸 충의라는 것, 전 세계에 없어요. 충의라는 것을 테마로 해서 국제영화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충의를 테마로 해서 이 사육신의 상징성을 살려서 국제영화제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그 다음에 이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공원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 산하에 있는 기초단위 산하에 있는 지자체 안에서도 이 주변을 진짜 사육신 마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부분 못지않게 그 기본 자산들이 깔리는 거고 그걸 문화적으로 그 토대를 하나씩 역사의 기반을 두고 깔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제영화제를 생각을 했고 그 국제영화제는 결국은 뭐냐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학술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영상작업, 기록작업, 보존작업, 개선 발전하는 작업들이 결국은 영화제라는 게 하나의 행사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하나가 콘텐츠가 모아지면서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춤이나 춤효 사상에 대한 가치들을 이 사육신을 토대로 해서 모아와서 그걸 보존 가치들을
제대로 살려내는 그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제라는 게 단순히 그냥 문화 행사가 아니고 그런 가치들을 다시 만들고 개선 발전하는 작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장 기초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고 그 기반에 문화예술인이든 역사학자든 관련 관광산업이든 다 하나가 모여서 결국은 어떤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컨텐츠의 자산들이 깔리고 그것들이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깔림으로써 유네스코 등재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그 유산이 되고 자산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왜 사육신에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다루지 않았을까? 2007년도에는 최초 남북 합작 드라마가 사육신을 다뤘지만 결국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는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는 건데 현재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나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은 이제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육신에 관련된 내용들이 역사적으로도 한때 집약되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월이나 제가 대구 쪽에도 보니까 사육신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네. 박평년 집안에서 네, 박평년 집안에서. 그리고 매년 제를 올리고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뭐 콘텐츠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징성들을 제대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해서 그걸 문화 콘텐츠하고 접목시켜서 만들어내는, 체계화시켜내는 작업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한다면, 뭐, 솔직히 문화 콘텐츠에 관련된 다양한 장르들은 많아요. 지금은 이제 어떤 읽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이 가장 기본 토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상은 이제 기본 그런 어떤 장르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또 토탈 아트지만 그 문화적인 응축되고 집약시키는 과정의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페라랄지 또 집단 창작극들, 마당극, 우리나라 마당극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악극도 있고 그 다양한 장르들을 통해서 재해석되고 그 가치를 제대로,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역사 문화를 우리가 이미지 관리해서 전 세계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이미지 메이킹일 수도 있고 포장일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우리 역사를 가치 있게 복원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 이게 이제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걸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육신이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전 세계 역사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힘을 갖고 있고 응축돼 있고 그 역사적 맥락도 다른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비해서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강력하다고. 이 충의 정신이나 충효 사상이 우리나라가 대대로 이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응축돼 있는데 이걸 우리는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게 한류다, 우리 한류 역사 문화다라고 알릴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걸 이제까지 묻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문화적 장르, 예술적 장르, 역사 문화적 장르들을 섭렵해서라도 그런 컨텐츠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네스코의 그 등재하기 위한 그런 어떤 부분의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이런 학술 세미나도 너무 좋은데 이 지속적인 이 일들이 꾸준히 이 일에 집중화돼 있어서 좀 뭔가 이 사단법인, 사육신 현창회 같은 그런 단체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이 일들을 정말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꾸준히 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이런
문화 기획자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뜻을 모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을 잠깐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요. 혹시 이 교수님 우리 두 분이 계시니까 저까지 포함하면 세 분이 다. 그래 우리 윤씨 종친회. 아 그런가요? 원래 사육신에 요 단종 복위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윤가입니다. 왜냐면은 중국에서 사신으로 와요. 그게 사신으로 오시던 사신 이름이 윤봉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명나라 사신. 예, 명나라 사신 이름도 윤봉이고 굉장히 중요하신 분 중에 하나가 또 윤씨 선물 가지신 왕비가 계시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도 윤씨. 이제 저희가 이제 윤씨들이 많이 끼은 것 같은데 윤씨는 그때는 제3자적 입장에서 이 사육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윤봉이라는 이 사신하고 김봉기 선생이나 이런 분들하고 친했대요. 수양도 그런 역할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윤씨 성이 인연이 돼서 오늘 세미나를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윤씨 있다. 중에서 충에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 윤봉기 의사예요. 예, 그분이 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16일이 윤봉기 의사가 한국하신 날이에요. 아, 제가 12월 16일 생입니다. 아, 그렇구나. 직제조사님이세요. 그래서 윤봉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비록 사육신을 4개로 했지만 충이란 전체적으로 확장시킨다면 동서양의 충도 그렇고 예, 특히 우리 민족사 속에서 충에 관한 사례들을 모아서 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하나의 아이콘으로서 사육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상징성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해요. 예. 중심이죠. 뭐 이렇게 오랫동안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여돼서 이렇게 센 왕한테 왕들에게 신하들이 대든 것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저 전무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이를테면 충신장을 비롯해서 아까 300도 나왔지만 예, 충이 근데 그런 일시적인 사건인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조선조는 이 충이란 것이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간에 일관된 이데올로기예요. 예, 이데올로기죠. 거의 그래서 논쟁의 이런 얘가 참 드물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관돼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충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거사가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되는 사회 속에서는 왕권과 이들과의 친권과 충돌 속에서도 이 반역을 충으로 다시 만들어주고 그것도 허용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사건을 떠나가지고 조선조 사회는 전체 일과는 충이라는 사상이 있었다는 것은 좀 특별한 예죠. 다른 나라에서는 그지 저 역사학자로서 다른 나라를 볼 때 특히 떠오르는 건 없어요. 이렇게 거의 일관되게 없습니다. 충이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지향했고 이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좀 드물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거의 유례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드라마상에 예. 보면은 이 계용량 관련 세조와 관련돼서 사육신화가 예, 주로 한 명의 이론적으로는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재미가 있어서 그런가 이거 아 기록이 풍부한 게 하나 있고요. 이제 저 작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김종서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세력이 있어요. 원신 세력이. 왜냐면은 세종조에서 문종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세종조 때 문종이 한 8년 정도를 실제적으로 권좌에 앉아요. 아버지가 대신시키고 불과 문종이 돼서는 얼마 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종 치세에 이 문종이 많은 역할을 해요. 둔전제 특히 이 그런 여러 가지 개혁적 정책을 이 문종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왕권의 세기가 세져요.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권도 만만치 않게 강해지는데 김종서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고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그거를 쿠데타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드라마 쓰기가 좋은 거예요. 한명회라는.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 명나라 쪽도
천주 한가들의 이 왕족들이, 그러니까 왕비족이 있으니까 그들끼리의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작가들이 쓰기가 편하죠.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까지의 사관이라면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중적 사관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거예요. 민족사도 그렇고 좀 장엄하고 예예. 그러니까 큰 게 성공한 영화들 보면은요 배너드 툭툭툭이지만은 예. 배경 것도 그렇고 브레이브하트도 그렇고 스포르트도 그렇고 이런 것들 보게 그렇고. 되면은 우리가 공중사국에서 다른 그런 갈등과 이런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게 아니라 거시적 인간의 본질을 건드리는 거고 거대 담선 본질은 거거든요. 예. 이런 걸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동안 한국 사회는 전기 적었어요. 맞아요. 시민사관의 영향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스케일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양반들이 그 시대에 들어가서 그 양반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가를 산을 놓고 보게 되면 그건 너무 진부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춤과 저는 의는 춤에 들어갔다고 보고 네. 춤으로 봐요. 네, 중요하죠. 네, 저는 이 사육신의 문제를 효까지 같이 보고 있는데 네. 이분들의 춤과 효에 대한 그 고뇌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춤과 효를 작가들이 다시 리바이벌 시켜가지고 이쪽에서 만들어서 이걸 해요. 작가들이 그걸 해줘야 되는가 봐. 갑자기 또 작가로 제가 우리 주 대표님하고 그때 이제 그 의절사 부리문 안에 의절사 앞에 마당이 있어요. 둘이서 이제 추모 제향이니까 제례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아까 아음관, 초혼관 얘기했지만 초혼이라고 하면 혼을 부르는 거잖아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제향하기 전에 전날에 그 마당에서 적어도 그분들을 한번 모셔봤으면 그런 생각을 둘이서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전날 밤에 마치 그분들이 살아오신 것처럼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여기서 걸리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조선의 어떤 관직과 이거 보면 승승장구하던 분들이에요. 말 그대로 백청 김문기 선생 삼군 도진이에요. 합청 우정이에요. 그걸 그 다음에 별 다 달았고 그 다음에 나와봤자 영의정, 장의정, 뭐 이런 우의정, 여정, 정승 쪽인데 지금 실권은 그쪽이 최고잖아요.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나머지 분들도 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왜 이 명분 때문에 자기의 전 가족과 모든 걸 대야 돼요? 왜? 단종은 12살 정도예요. 이미 물러났어요. 이 단종 복위운동을 일으킬 때는 세조가 다 틀어졌어요. 근데 그리고 또 정말 웃긴 거는 제가 뭘 봤냐면은 임명을 누가 했나 봤더니 이 단종 때도 수령청정을 이제 권력을 잡아서 수양대군이에요. 그렇죠. 수양대군이 승진 다 시켰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수양대군이 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무지 애썼던 기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면 야, 그 기득권을 버린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그 명분을 쫓아가야 되는 그 충의는 뭐냐, 그 마음은 어떠냐. 그래서 둘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마당에서 야 진짜 초혼을 해서 들어보자. 그분들의 애절절한 얘기. 그 다음에 가족 걱정 없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선 왕조가 등장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고려 왕조를 핍박합니다. 성을 다 바꿔야 되고 고려 때 잘 나갔던데 다 죽여요. 자기네들을 제외하고서.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뭐 태종 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왕자의 난서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이 역모를 추진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온 가족이 이 당할 일들을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뭐 100여 명 가까운 가족까지 치면 이제 수백 명이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전체를 생각해 보면 사육신의 의미가 한국의 정신, 사적 의미,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순이 564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제1회로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사육신의 한국 충의정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감사드리고요. 사육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충의정신, 한국인의 정신을 좀 더 넓히는데 의미를 크게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육신에 대한 평판관리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 그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로서의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본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요. 오늘 제1회 사육신 현창의 순위 564년 학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네 분 감사드립니다.